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지난 영상에 제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지금 고등과정에 다니는 제 아이의 공부량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적다는 그런 영상에 이제 그래도 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또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제학교 시스템은 꼭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국제학교 시스템에서의 공부량은 그냥 일반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또래 학년에서 경험하는 공부의 양보다는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국제학교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어 부분에서 문제라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듣는데 영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면 그 또래에 맞는 그 학년에 맞는 영어 베이스가 안 돼 있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만약에 유치원 과정이나 소위 말하는 초등 저학년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캐치업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아무리 꼬맹이 친구들이라도 분명히 불편한 건 있겠죠.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냥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만 돼도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준으로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 한국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상태의 공부를 영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 정도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영어 수준의 이런 교과 과정을 바로 국제학교에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그 아이가 그 전에도 해외에 살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영어에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근데 많이 써주셔도 실제 영유 출신 이래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국제학교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영어가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정말 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학생 자체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이 타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물론 이제 내 그 조기 유학 계획이 1, 2년이다. 아니면 2, 3년이다. 정말 3, 4년이다. 그렇다면 더 약간 마음이 그러시겠죠. 지금 상태도 처음 시작도 이런데 과연 2,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한국 아이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건 영어를 모국어로 갖지 않으니까 그리고 영어에 어떻게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대부분 학원 교육이 다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하고 학원 교육이 달 텐데 그것만으로는 영어가 충분하지 않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잘못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절대 시간이란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만시간의 법칙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공부라고까진 말 안 할게요. 어린애들이 무슨 공부입니까? 그냥 언어에 노출되는 거 적어도 책 많이 읽고 딴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또래들이 보는 그런 영어권 아이들이 보는 그런 방송들을 봐줘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이 정말 영어에 신경 쓴다는 건 그거를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좋은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어 책을 읽고 또래들이 읽는, 내가 7살이라면 7살들이 읽는 영어 책을 읽고 7살들이 영어권국가에서 보는 방송을 보면서 이제 학원을 찾고 뭐 아니면 뭐 과외 선생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선생님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찾아줍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동네 좋은 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찾는 것처럼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가 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구글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옵니다. 그 학년에 해당되는 책들이요. 그리고 그 방송 프로그램들 쉽게 검색이 됩니다. 요즘은 뭐 넷플릭스다, 디즈니 플러스다 정말 많잖아요.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국 영어 교육은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사교육으로 그거를 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아이가 지금 10살이다. 그럼 10살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영어를 안 했던 애가 어떻게 10살 책을 바로 읽습니까? 안 되죠. 10살 때 시작했다면 뭐예요? 3, 4살, 4, 5살 읽는 책들 읽어야죠. 어떻게 10살 애가 베이스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10살 또래가 10살이라고 해서 10살 또래가 읽는 영어 책을 보고 그 10살 또래들이 보는 영어 방송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어가 안 되는데 모국어도 아니고 부모님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목표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11살이다. 11살이다. 근데 지금 영어 능력은 뭐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한 3, 4살밖에 안 된다. 3, 4살도 안 될 수도 있죠. 뭐 4, 5살이다. 그러면 4, 5살 보는 책을 보고 4, 5살 보는 방송을 봐야 돼요. 내 아이가 11살이라도 내 아이가 12살이라도 12살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5, 6살 거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를 우리 말하는 원어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요즘 영어에 일찍 노출돼서 아이들이 발음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어권 국가 애들처럼 말하냐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듣기랑 읽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요. 외국어라도 많이 노출시키면. 그리고 한국은 교육열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어떤 부모님이 너 그냥 뭐 7살짜리 보는 책 보고 영어 방송 봐라. 그리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부모님이시라면 분명히 다른 식으로 아이의 영어를 서포트 해 주실 거예요. 뭐 학원이든 뭐 과외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쌓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바로 아이가 한국에서 조금 그냥 동네 학원이나 다니면서 영어에 노출됐던 아이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와서 그 영어 시스템에 완전히 바로 적응할까요? 그 적응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노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힘들지요. 당연히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학년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나마 초등학생들은 괜찮은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몇 년 그런 과정 뭐 아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이도 말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말이 조금 일찍 트이는 거고요. 조금 내성적이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말하는 거는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친구들은 강점이 뭐예요?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읽기 듣기 우리 말하는 그런 부분이 또 좋아지면 그게 말하는 거로 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애들은
제가 지금 읽기를 하라는 게 수능 독해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또래 아이들이 읽는 책들 그리고 학교 교과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국제학교 시스템에선 아이들이 말은 고등학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요. 이야기합니다.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듣고 말하는 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장 없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다.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이제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 정도 되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런 교과서나 이런 게 보는 시험 같은 게 만만치 않잖아요. 뭐 영국제 시스템에서도 IGCSE 그리고 이제 뭐 더 가면 예 프리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이니까 적어도 조기 유학 기준으로는 그냥 영국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11학년 5레벨까지 이야기하면 11학년에 정말 조기 유학으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 늦어도 제 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조기 유학으로 온 경우지만 여러분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1년 안에 말레이시아 와서 1년 안에 내 아이의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 2년 왔다 갔다고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까? 아니에요. 발음만 좀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발음만 좀 좋아지는 것 뿐이고요. 다른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질 않아요. 영어권에 있어도. 뭔가 그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물론 당연히 부모님은 기대하시죠.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짧습니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짧냐고요. 그 시간이 분명히 길죠. 그러면 부모님은 아니 2년 지났는데 겨우 이 정도야? 3년 지났는데 겨우 이 정도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제 아이 영어로 8년 9년 가까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내 아이의 영어가 고작 이거야? 물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그런 말 안 하지만 저 냉정하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내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가서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가서 3, 4년 있다가 다시 한국 입시로 돌아간다.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영어에 진입하는 순간 말레이시아에서 쌓았던 그 영어는 또 뭡니까? 도루묵이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될 확률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입시교육, 입시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에 올인하는 순간 영어가 아주 모국어 기준으로 그런 아이들 없지요. 참고로 그런 친구들 아니라면 영어가 완전히 꽝이 될 확률이 큽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말레이시아 교육 시스템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이의 영어에 관심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은 그겁니다. 그렇죠. 또래들이 읽는 책, 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학년이다. 7학년인데 수준은 3학년 수준이다. 그럼 3학년 수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절대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스케줄이 영어 때문에 영어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스케줄을 또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절대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국에서 있다가 여기 국제학교에 예를 들어서 5학년에 왔는데 바로 적응을 잘한다? 영어가 문제가 없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아마 엄청난 공을 들인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해외 경험으로 인해서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바로 6학년에 왔는데 바로 여기 국제학교 시스템에서 영어를 적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어도 한국 학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텨내시고 그 과정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신 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래에 맞는 영어책, 한국에서도 영어 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쉽게. 예,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 영어 방송 보는 거 유튜브나 예,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시면 정말 돈 드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국 아이들 솔직히 학원 다닙니다. 학원 안 다닌 나이 몇 있겠습니까? 영어 학원 안 다닌 나이. 예. 그러면서 또 학원 다니면 뭡니까? 영어 실력이 더 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원? 여러분, 입시 영어 가리키는 학원? 그거는 보내지 마세요. 적어도 말레이시아 오실 생각이라면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한국 그 동네 학원, 입시 학원에서 하는 영어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나 도움되는 거죠. 밖에 나오는 학생들한텐 정말 1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어 학원이라면 다른 대안을 한번 선택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위해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